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다 지나가고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될지 암울한 새해가 될지는 3월 9일 결판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찬 새해로 만들어 가야 할 막중한 의무가 우리들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거 유명한 대학 교수가 아니더라도 일반 북한 전문가들이나 또 북한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 사회에서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걸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끔찍한 말로 앞으로의 한국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동아일보 이 신문이죠. 오늘 일자로 1월 1일 동아일보에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아일보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동아일보가 문답 형식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존 미오사이모 미 시카고 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존 미오사이모라는 아주 국제정치학의 유명한 석좌 교수라고 합니다. 국제사회도 놀라줄 뿐만 아니라 이미 미중 충돌을 예견하고 그것을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이 존 미오사이모 미시카고대 석좌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끔찍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한국은 중국과 무덤 위에서 춤출지 아니면 미국의 안보 우산을 유지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함께 무덤 위에서 춤출지 아니면 미국의 핵우산을 받아들이고 미국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과 함께 갈지를 선택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제가 이 신문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문제, 과거 냉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냉전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이제 기자가 했습니다. 그러자 이 미오샤이모 교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과거 냉전과의 차이는 중국이 당시 소련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89년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동권 사회주의나들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이 러시아가 이 85년도 80년도 그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 별세계 전쟁이라는 스타워즈죠. 북한에서는 이 스타워즈를 별세계 전쟁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별세계 전쟁을 레간 대통령이 선포했을 때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군사력에 막중한 투자를 했던 것이 소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구소련은 그렇게 경제력이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왜? 30억에 40개나 되는 구동구권, 낙관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것이 구소련이었기 때문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소련의 독택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독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항상 동독이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발전하고 앞서고 공산주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던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동독과 비교합니다. 그때 동독의 1인당 GNP 5,000불이었습니다. 소득이 그때 당시 25,000불에서 27,000불 정도가 됐죠. 이 5배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미국은 어땠을까? 미국도 약 25,000에서 3만 불. 자, 그러면 소련은 어땠을까요? 소련은 3,000불이었습니다. 1인당 GNP. 국가 1인당 GNP가 바로 3,00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실패하고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때에 비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GNP 1만 불이고 국가 총 생산량이 약 14조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 미국이 약 5만 불, 인구로 비하면 3억 4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국가 GDP로 하면 중국은 14조, 미국은 얼마죠? 미국은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6조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GNP는 아직도 3, 4배 뒤져 있지만 국가 총 생산액, 이 중국은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돈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영공사, 이 국부가 전체 재산이 다 국가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죠. 24조 달러를. 미국은 그렇지 않죠. 중국과 미국의 차이, 미국과 소련,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은 아직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국가이지만 중국이 곧 미국과 동등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30년간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어간다면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의 현재 인구는 미국의 4배 이상이다.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1인당 국민소득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여러분 14조가 약 2만 5천 3만 달러, 일본은 뭐 5만 달러인데 우리 한국이 가진 3만 달러만 해도 42조라는 돈이 납니다. 자, 4억 인구가 없어졌다고 해도 30조입니다. 그럼 인구 감소는 중국만 일어날까요? 이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4억 인구는 단 10년간 이렇게 팍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14억 인구에서 이 GDP가 그다음에 1인당 3만에 약 한 42조에 45조. 엄청난 거죠. 그럼 미국을 홀뚱하게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15년에서 지금부터 2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GDP가 훨씬 높아지게 된다. 미국의 2배, 3배 정도 앞서게 된다면 그때는 중국이 전력 질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이 동남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고 이 동남아 국가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더 강압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중국 공산당, 이 공산당이 이렇게 돼서 무서운 겁니다. 15년에서 20년까지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만에 하나 2만 불, 3만 불까지 그렇게 간다면 그때에는 중국 사람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르짖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 내부의 상황도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거 지금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산당이 조리돌림 하듯이 목에 이 폐마를 걸고 즉 코로나 방역 위반자라고 여기다 이 폐마를 달고 이 경찰들의 이 호송에서 고리를 돌게 하면서 인민재판을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중국 국민들이 두 개로 갈렸다고 했죠. 두 분류로. 하나는 저런 불량배들은 저렇게 돼야 된다는 쪽과 또 다른 국민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는 이 분노를 일으키는 국민들이 과반이 넘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의 독재도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미국도 아마 이것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20년, 30년 계속 존재하게 된다면 중국의 횡포는 지금 횡포와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한국이 미국,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성을 포기한다고 뻔하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미오샤이모 교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한국이 이미 미국과의 동맹에 전략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본다. 그냥 전략적으로만 전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한국이 한미관계에 전념하지 않는 것은 오리소금의 극치가 될 것이다. 만에 하나 한미관계에 전념하지 않고 한미동맹의 균열이 가고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이건 오리소금의 극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 안보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중국이 더 강력해지고 다른 국가의 위협이 될수록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본다.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며 경제적 사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라 잃은 소름을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또다시 중국의 횡포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오기까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압박과 핍박을 받아왔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도 이 미국 덕분에 강력한 미국과 동맹 덕분에 그나마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우리 혼자서라면 큰 소리를 쳐.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이 없다면 지금 일본 우리 한일 동맹은 동맹이 아니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자 강력한 미국과도 동맹이 아니었다면 지금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몸서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중국 경제를 위한 더 큰 역할을 요구할까요? 라는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미오샤이모 이 석좌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죠. 미국의 해구산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이 방위를 늘려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더 활발히
활동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일본과 호주로 하여금 대만 방어를 돕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할까요? 한국은 이런 차원에서 대만에 만화시 군사적 충돌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만 관계를 놓고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계속 미중 간의 압박이 더해진다면 이런 군사적으로는 개입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첨단 기술, 첨단 반도체와 같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데 미국이 동참하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군사적으로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이런 것은 미국이 요구하지 않겠지만 경제 분야에서 이거 우리가 정말 이 정부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끝나버렸으니까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미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첨단 기술을 중국에 넘겨주는 또 중국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건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중국은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고 이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AI 최첨단 이 반도체 기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시 중국이 성공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중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모두 소방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들을 지금 중국이 모두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술을 탈취한다고 미국은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동참하지 말 것을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우리 한국 정부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데 군함을 보내는 군사인원을 파견하라는 이런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이 닥친 상황은 좋지 않다. 한국이 미국에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한국에 보복할 것이고 한국은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국제 정치에 대한 중국의 방식은 중국을 따르든지 아니면 떠나라는 것이다. 자기 나라에서 경제고 정치고 다 떠나라는 거죠. 단절하자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죠. 또 한국은 자신이 무덤 위에서 중국과 함께 춤을 출지,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선택해 안보수단을 머리 위에 유지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깨지고 미국과 결별하게 된다면 우리가 중국과 무덤 위에 선다는 겁니다. 죽음이 무덤 위에서 중국과 함께 놀아날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해구산을 확실하게 선택하든지, 즉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선택하든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항상 이런 말을 해왔지만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이 미오 샤이모 시카고대, 미국 시카고대 속좌 교수, 국제정치학 교수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내용과 별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모든 방송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한미동맹을 균열을 내고 파괴하는 걸 막아야 된다.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를 깨야 된다. 이 전략적 동반자라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중국 대사관 앞에 이런 글씨가 붙어 있었죠. 중국 주재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의 프랑카트가 중국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이다. 대한민국의 아픔이다. 중국에서 퍼져나간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20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어나갈 때도 미국의 아픔은 우리 아픔이라고 생각했나요? 미국 주재 대사관에 그렇게 걸어놨는지 의문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미동맹의 현주소이고 한국과 중국 동맹,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전략적 동반자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맹으로 가고 있는 듯한 이 문재인 정부, 하루빨리 교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국가가 중국과 함께 무덤 위에서 춤추게 될지 모른다는 이 속좌 교수의 말을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새겨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미중 간의 최악의 상황이 금년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 결심이 국가와 우리 국민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핵에 맞설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답답한, 오늘 정말 이거 중요한
동아일보에 중요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